가을인가 했더니 겨울이네 그냥. 진짜로 시간 빨리 지나가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정말 아껴 쓰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재방송이 없어서. 오늘 독서 경영 시간인데 사실 독서에 대해서 책들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애들 책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제가 서론을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독서경영 연구를 하는 전영구 교수하고 이원종 대표가 한 시간씩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성공, 대개 다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자기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우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그래야 성공한단 말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A 아니면 B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다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두 개 다 없죠? 때려주기도 못하는 게. 그죠? A가 뭐야? 이게 유산이 많으면 되는 게. 그죠? 돈, 유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받아온 게 없어서 그렇죠. 집에 가면 우산은 많아요, 우산. 우산과 유산이 작대기 하나 차이인데 인생 더럽게 꼬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는 거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버지를 바꿉시다. 되는 거예요? 이건 회장한테서 무릎 꿇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뭐 이 지랄해서 되는 거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유산을 못 받았으면 성공 못한다. 하이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전부 혀껴 물고 죽어야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여러분 자제분들은. 여러분 자제분을 생각해봐. 전부 아버지 엄마 때려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유산도 못 주고 지랄해, 이러면서. 그죠? 같이 뭐 자제분들이 오신 분들 뜨끔 멀겠네. 그런데 유산이 없다 그래서 절대로 쫄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책이 42번째 책이 나왔는데 성공했어요.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 우리나라 전부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이 유산 A를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이 15%밖에 안 돼요.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지. 희망이지. 85%가 이게 전부 저 같은 자수성가형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수성가형은 뭐야? 부모 잘못 만나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보다 약 5배 성공 확률이 높아. 그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물론 경쟁은 심하죠.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배가 높아요. 제대로 열심히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좁혀가 보면은 요 자체, 요 B.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그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을 해요. 성실, 유능. 성실은 성공을 위한 텃밭이에요. 밭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갈밭이고 막 모래만 있으면 안 되잖아. 늘 갈고 닦아야 돼요. 물도 잘 빠지게 하고, 또 필요하면 비료도 좀 주고, 그래서 밭을 잘 가꾸는 것은 우리는 성실의 밭을 간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별명을 바꿀게요. 유능은 성공을 위한 씨앗이에요. 씨앗. 이 씨앗이 단단해야 되잖아. 만약에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가 썩은 씨를 심었어. 그럼 당연히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밭이 굉장히 좋은데 씨가 썩어도 안 되지만 씨가 굉장히 좋은데 사막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합쳐야 성공이 극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성실과 유능 이게 뭐냐 하는 걸 계속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실은 어째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early bird catch more worms 이런 말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모이를 먹는다. 사실 아침에 늦잠 자고 그리고 늦게 시작하고 제가 좀 전에 삼성그룹 관계사 아이마켓 코리아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그래요. 보통 샐러리맨들은요 10명 중에 9명이 출근하는 시간에 역산을 해서 일어나요.
여기 있는 분들도 대개 그렇게 살 거야, 아마. 그래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출근하는 시간을 역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자기 걸 하고 출근을 준비하고 간다고. 아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전쟁터 나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니까 맞아 죽지 나가면. 그래서 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늘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요즘에도 한 4시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어떤 데는 더 일찍 깨요. 3시 반, 4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문자도 주고받고 전부 제 답글을 이렇게 다뤄. 운동 나가고. 쉽지 않죠. 근데 28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런 밭을 갈지 않으면 절대로 밭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부지런하게 인생을 많이 사셔야 돼. 자, 두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것도 또 시간에 대한 약속과 말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약속. 사실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계산한 대로 모든 도로 사정이 풀려주길 바래요. 그죠? 100번 다 늦지. 그죠? 성공한 사람은 미리 가. 한 30분이면 미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막힌다 하더라도 거의 늘 가능성이 준다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길 바라니 이게 되냐 말이야. 그죠? 항상 약속 장소에 먼저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침서부터 시간에 밀려 다녀서 그래. 시간을 몰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시간에 밀려 다녀요. 그러니까 늘 바쁘지. 그러니까 저녁 시간쯤 되면 밀려서 모든 게 전부 뒤로 밀려. 인생도 그렇다 이 말이야. 10대 때 할 게 있어요. 20대 때 할 게 있다고. 중학교 다닐 때 할 게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할 게 있고, 또 청년 때 할 게 있고, 30대, 40대 할 게 있는데, 40대 가지고 20살, 30대 때 할 거라면 이게 되나?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쨌든 자기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그나마 나머지 인생도 조진다 이거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거 중요한데 약속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죠? 말에 대한 약속이 말에 대한 약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을 참 잘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성공하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 밥 한 번 먹지. 여기서 밥 먹으면 죽은 거지들이야, 뭐야. 맨 밥 한 번 먹재요. 밥을 한 번 먹자고 얘기를 뱉었으면 돌아서서 지 수첩에 적어야 된다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한테 밥을 먹자고 그랬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주일을 리뷰하고 다음 주를 계획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못했지. 다음 주에 요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시간이 되니까 그때 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군 하고 문자를 보내. 요새 문자 참 잘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아이고 좋아요. 그럼 내가 약속 지키는 거고. 아유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약속 지킨 거야. 자기는 하자고 그런 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으니까. 근데 매일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자고 그러면 만날 때마다 밥을 먹자는데 장태 전화가 안 와. 그럼 나중에 진짜 밥 먹자고 그래도 속으로 fuck you 그런다고. fuck you는 엿먹어라 이 개새끼야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말은 내가 못 믿겠다 이 병신아 뭐 이런 얘기야.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뱉은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자에 못 와 있지.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난 그냥 해요. 왜? 그렇게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깨먹어. 어쨌든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세 번째는 자기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오늘 성공하게 대한 걸 하면서 독소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리뷰를 쭉 해드릴게요. 겸사겸사. 자기관리는 세 가지. 3-1, 3-2, 3-3. 3-1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예명을 정상에다 깃발을 꽂든지 말든지 하는 거라고. 건강해야 성공이고 나발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건강은 관리되는 거니까 관리들 잘하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특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 제가 지금까지 한 28년 동안 해보니까 제일 좋아요. 저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한 5, 6년 전에 한번 굉장히 심하게 해갖고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했었잖아. 근데도 지금도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닥터가 놀래. 근데 왜 그러냐? 그동안 쌓아놨던 게 없으면 벌써 일어나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그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 Regular exercise every day. 매일 정상적인 정기적인 운동을 반드시 하시도록 하란 말이야. 한 30분만. 30분만. 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30분. 고사장이 제일 안 하는 거. 네? 그지? 스트레칭해? 경해? 운동해? 안 할 것 같아. 네, 숨쉬게요. 근데 자꾸 운동도 하셔야 돼. 특히 40대 말게 넘어가고 50대 넘어가면서요. 체력 급격해 줍니다. 무섭게 주라. 젊었을 때부터 해야 그게 배터리 충전을 잔뜩 해놔야 되거든. 근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일 잊지 말고 해라. 두 가지를 얻어요. 신체적 건강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늘 성공학대 강의하는 게 뭐냐면 정신적 건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걷든 뛰든 줄넘기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속으로 외치세요. I can do it. I can do it. 가자. 한번 간다. 성공한다. 예명할. 한 번 사는 인생. 뭐지? 가자. 제발. 이렇게. 에? 그걸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서양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Awaken Your Sleeping Giant. 당신의 잠자는 사자를 깨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조져 들어야 돼. 가자. 그걸 같은 시간에 계속 매일매일. 그래서 본인이 다운됐을 때도 그걸 끌어올리고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 그걸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래. 자가 발전. 그런 것들을 늘 하는 사람이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게 3-1. 자기 관리가 3가지인데 그 중에 건강관리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이미지 관리예요. 인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8가지 성공 역량 제고 과정 때도 얘기하는 이미지 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딱 느끼면서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인식하는 게 60%가 어피어런스거든. 외모가 60%다 말이에요. 목소리가 30%. 그 사람의 식견이나 지혜는 10%밖에 안 돼. 그걸 나중에 알아주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보일 때 이 사람이 느끼는 포스가 있어야 돼.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변하는 거야. 그때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 제일 하수가 무슨 손대는 거지. 얼굴에 손대고. 여기도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난 몰라. 본인들이 알아서 얼굴 빨개지니까.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손대고 모르는 건 하수야, 하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컴플렉스를 느낀다. 살짝 고칠 수 있잖아. 옛날엔 못 고칠 때는 할 수 없어. 지금 고칠 수 있으니까 해도 돼. 그죠? 내가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내 가발을 썼었거든. 한 6개월. 얘는 이제 며칠 전에 벗어서 이게 하이모 갔다가 이 새끼들이 이걸 쓰면 뭐 돈을 주겠다 그래서 아주 지겨워. 그래가지고 하이모 이덕화 하는 거 있잖아, 광고. 어쨌든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지금 확 깎아버렸거든. 그래서 이걸 깎지 않으면 못 써요. 근데 진짜 머리가 불편한 사람은 쓸 필요는 있겠더라고. 훨씬 인상이 다르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적으로 써봤는데 안 돼, 귀찮아. 근데 여자들도 뭐 부분가완들 많이 하는 말이던데, 어쨌든 패션으로든 이미지를 그레이드업 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해. 근데 중수는 뭐냐? 이게 코디를 잘해야 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잘 코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주는 임프레션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우리처럼 방송을 TV에 나갈 때 코디가 딱 2명이 붙어. 옷하고 메이크업하고 무슨 머리고 뭐 지랄들 다 해. 그거 왜 그러냐? 방송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60%를 어피어런스. 외부로다가 어피어런스가 A잖아, A. V, C. 어피어런스가 60%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 내가 얘기가 아니라 조사한 모든 동서호금에. V가 보이스야. 목소리가 30%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소리도 트레이닝에 의해서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C는 컨텐츠야. 이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은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굉장히 중요해. 좀 아까 우리 경혜가
들어오기 전에 본인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대방들이 화내는 걸로 듣는다. 요즘 여기 걸리는 거예요, 부위에. 본인은 진심으로 잘 얘기했어. 근데 상대방이 저 사람이 화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맞잖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촌스럽긴 그럼 촌놈이야. 안 그래요? 그건 보이는 대로잖아. 근데 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남이 나를 봤을 때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격을 통해서 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심상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상. 마음의 상을 바꿔야 인상이 좋아져요. 그죠? 진짜로. 그래서 옛날엔 인생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근데 요즘엔 제가 볼 땐 그거는 50에서 55세까지 가능해요. 옛날엔 60밖에 못 다뤘을 땐 40이면 끝이지만 지금은 뭐 이제 80세 이상이니까 내가 볼 땐 55세, 60세까지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일어난 일을 반성하라. 한 3분이고 5분이고. 그날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껄쩍지근한 일이 있어. 그럼 잠이 잘 와, 안 와? 안 오잖아. 그렇죠? 자, 껄쩍지근한 일이 있어. 누구랑 다퉜어. 마음이 심란해. 그럼 잠이 잘 와, 안 와?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렘 상태라고 그래요. 렘이 뭐냐면 REM. Rapid Eye Movement. 눈이 막 움직여. 가수면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은 듯이 퍽 떨어져다는 걸 요 앞에다 NON을 붙여서 논렘이라고 그래요. 퍽! 약 90분 정도씩 온대잖아. 그렇게 하면 옛말로 하면 어버가도 모르겠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푹 자야 되는데 자질 못하니까 아침에 얼굴이 그냥 자꾸만 푸석푸석하고 본인 스스로가 영 못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마인드 스테빌리티, 마음의 안정성이 찾아지라니까 자꾸만 개꿈을 꿔요. 상대방이 그냥 도끼 들고 나타나서 이거는 뭐 이지라라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마인드 스테빌리티를 계속해서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깊은 잠에 들어간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자도 숙면이 되니까 얼굴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인상이 좋아지는 요소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 끝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 끝나고 매일 하거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뭐 우리 집에 가족들 그리고 바깥에 내 제자들 중에 머리 생각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 내 여기 스태프들 전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뭐 부처님 얘네들을 잘 되게 도와주세요. 뭐 난 그런 기도 못해. 그건 뭐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바빠서. 그건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오늘 가족을 위해서 바른 가장으로서의 입장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자. 자, 제자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자. 우리 직원들 내가 보탬이 되는 상사가 되도록 하자. 자, 오늘 강의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열심히 강의하고 그들을 깨우치는데 멋진 하루를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자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자기 다짐을 팍 해.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쫙 머릿속으로 이 얼굴로 표출돼. 그렇게 하고 나와서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 상대방이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기가 죽어. 일본 말로는 아우라라고 그러잖아. 아우라.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왠지 이렇게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앞에 가기가 좀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게 그 사람이 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가지. 마치 기에 밀리듯이.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닌데 꾸준히 그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환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인대칭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고. 근데 미인대칭을 하려도 지 마음이 부서져 있으면 안 돼요. 욕부터 나가는데.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작업을 해야 자기 인상이 편해지고 인상이 편해져야 주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을 받들고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뜻이죠. 난 지금도 옛날 돌이켜봐서 30대 초반까지의 사진을 보면 내가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지금. 아주 못돼 먹은 놈이다. 그때 인상이. 지금 그때 인상에 비하면 내가 나를 봐도 좋고 주변에서 나를 봐도 좋다고 그래.
근데 그때 인상은 굉장히 욕심에 잔뜩 차있고 왜 그냥 야망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득 찼었어. 내가 내 사진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서 찢어버리고 싶은 기분 느끼는 거 혹시 있어요? 여러분도 본인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사진을 찍은 걸 보라고. 그리고 집안이 어려웠을 때 찍힌 사진을 보라고. 틀림없이 인상이 안 좋게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노력을 하면 자기 인상이 서서히 바뀌어요. 제 스스로가 주변에서도 많이 저도 그렇고 남들도 제 인상 좋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난 제일 많이 듣는 게 엘리베이터 타서 목사님이세요, 이거야. 목사가 집에나 봐. 왜 목사님 꼭 목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10중 8구야? 이상하지. 꼭 이게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내가 이걸 쓱 보여주면서 불교심자입니다. 아니 농담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보이나 봐. 근데 내가 옛날에 내 사진을 보면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근데 인상은 분명히 바뀌어요. 제가 관상 공부를 했었거든. 수상하고. 이 수상 손금이 바뀌는 거 아시죠? 손금이 바뀐다니까? 안 바뀔 것 같죠? 손금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인생은 하늘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운명이. 자기 마음을 바꾸고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애를 써야 아까 얘기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주변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한테 자꾸만 뭔가 서포터스 그룹, 후원자 그룹이 생기고 그 사람이 무슨 일만 하면 와 이러니까 그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고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해야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저녁에 반성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미워하는 게 있으면 자꾸 내려놓고 이런 노력을 자주 해야 돼. 오랜만에 그 부부가 왔네. 그게 생불이 하나 온 줄 알았어. 응? 거기. 3-3은 사람 관리 잘해야 된다. 휴먼 네트워킹. 그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 성공한 사람의 90% 이상이 전부 사람을 잘 관리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됐어요. 이거 아니야? 그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 첫째는 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물로 봐야 돼. 진짜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나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처음에는 사람을 무척 가렸거든. 한참 SK에서 잘 나가고 아나무인일 때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에 가득 차서 저 사람들은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갈랐던 시절이 있어요. 그건 자멸의 신호예요. 근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됐든 차를 빼는 아저씨가 됐든 수희 아저씨가 됐든 다 보물이다. 저 사람들은 다 씀씀이가 있다. 모든 나무는 석가래로 쓰는 거, 대들보로 쓰는 거, 기둥으로 쓰는 거, 문 창문틀로 쓰는 거, 바닥용 모든 게 있어야 집이 되잖아. 다 대들보로 쓰는 나무만 있어갖고 집이 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야. 미운 놈이 있고 성질 더러운 새끼 있고 다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사람 여기서 이게 하모나이스트가 돼야 힘이 나지. 똑같은 놈들 그대로 앉아있어갖고 절대로 큰 힘이 안 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선별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자기가 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사람이 많이 붙는 거야.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야 휴먼 네트워킹 파워가 세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스킬의 문제야. 스킬. 오늘 나를 부른 데가 말이에요. 에버랜드의 전문가 부사장 하다가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삼성그룹에 전체적으로 물건 집어넣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간 양반인데 박병주 씨라고. 지난번에 우연찮게 내가 거기 한번 강의를 갔어요. 한 번을. 강의하고 명함을 받거든. 오늘도 내가 강의하다 그 얘기 해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오늘 마침 성공학 강의를. 그래서 명함을 딱 받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함을 갖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책상에다 집어던지거나 책꽂이에 놓거나 그리고 끝이요. 그죠? 그때 오늘 내가 얘기한 걸 보면 박병주 사장 거를 보면 나는 이영곤이가 받으면 72시간 이내에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옛날엔 다 편지 썼다고. 박병주 사장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뭐 립서비스겠지만 왔어. 근데 어느 날 조찬 CEO 포럼에 갔는데 그 양반이 또 와 있는 거야.
평상시에 소통을 한 번도 안 했으면 그때 만났어도 까마득하게 이름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박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박사님 여기서 또 뵀네요. 한 번 더 친해졌어. 2월 달에 강의했는데 어제인가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야. 지난주구나. 오늘 여기서 오랜다. 그래서 나 지난번에 2월 달에 갔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박사님을 다시 꼭 부르래요. 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거든. 근데 딱 2번밖에 못 본 거야. 오늘 갔더니 양반이 외부에 급한 그룹 회의가 있어서 가서 50명이 앉아있는 임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만 하다 왔는데 부장들하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차에서 이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박현우 씨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차에서 나오면서 박 사장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지. 아이고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얼굴 못 뵈고 갑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5분도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와서 아이고 제가 그 자리에 무슨 중요한 회의가 없어서 못 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휴먼 네트워킹 스킬이야. 그 사람하고 쏙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 대학생들도 있는데 난 대학교 다닐 때마다 우리 막내한테도 학교 다닐 때부터 명함을 만들으라고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자, 우리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휴대전화 몇 번, 이메일 주소, 카페에 있으면 카페. 명지대학교 누구입니다. 그거 한 장 해봐야 얼마야 돼? 근데 상대방한테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 상대방한테 각인시키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그냥 술 먹었을 때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그날 인사한 친구한테 72시간 안에 먼저 보내라 이 말이야. 아이고 그날 만나서 반가웠어. 아주 매력적인 노래 참 좋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하고 가까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매일 하는 것을 성실에 밭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능을 보자 말이야. 밥만 갈면 뭐야? 씨가 든든해야지. 그러니까 씨가 든든한 거는 한 2-3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크게. 첫째,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최고의 전문가. 그거 유능한 거야. 내가 역사 선생님이요. 한국에서 역사를 가리키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킹이다. 라는 자부심이 생길 게 끝없이 해야지. 내가 보험을 해. 보험업계에서 이름 석자만 대라. 내가 아주 때려 죽여줄 테니까. 이렇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 그러려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자투리 시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말 시간 활용하고 이런 걸 꾸준히 하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가급적 사회에서 앞으로 경제 전쟁터니까 경제된 흐름을 늘 잘 이끌어 애를 써야 돼. 경제신문 같은 거 한 번씩 아침에 쭉쭉 넘겨보는 거야. 중요한 뉴스 있나? 현재 이자율이 얼마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네. 이런 정도로 무슨 우리처럼 경제학 박사가 돼서 그냥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큰 흐름. 마치 래프팅을 홍천강에서 하는데 처음엔 무섭잖아. 근데 래프팅을 자주 하면 어때? 잠깐만 타고 싶죠 그냥. 더 좀 그냥 샥샥 스릴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엔 경제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참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느낌이 오기 시작해. 그렇구나. 아유, 그럼 다음에 이렇게 되겠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앞으로 21세기 경제전쟁 시대에 유능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야. 셋째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또는 자제분들한테는 반드시 글로벌 랭귀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앞으로. 이게 유능한 거야. 세계요. 세계화 시대 아니야. 우리나라 전 세계 5대 강국까지가 2032년에 세계화를 반드시 해야 돼. 세계 237개국이 우리의 운동장이 놀이터 경제 전쟁터예요. 맞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글로벌 랭귀지를 해야 돼. 글로벌 랭귀지는 2가지지. 영어 아니면 중국어예요. 요즘에 영어 아니면 중국어입니다. 일본어도 아니고 프렌치도 아니고 저먼도 아니고 스페니쉬도 아니고 영어 아니면 중국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아니면 중국어를 편안하게 할 정도. 토익 만점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나 같은 사람도 KBS 한국어 시험 보면 60점 나올까? 얘기를. 6개장이냐 게장이냐? 그지? 난 모르겠어. 무슨 김치찌 개냐 그지? 근데도 말만 잘하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애들은 무슨 토익 몇 점 받았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항상 이어폰 끼고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21세기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내가 얼마 전에 성주 갔다 왔는데 성주 참외가 우리나라 60% 난다대 경북에 4천억 정도 판대. 앞으로는 그게 4천억이 더 될 수 있는 게 한국의 5천만 국민한테 팔아서 그렇지 70억 인구한테 판다고 생각해봐.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런 사이트에 어떤 게 발달해야 돼?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택배가 국제적인 택배가 1박 2일이면 미국까지 간다고 참외가. 그 아주 너무거. 그러면 중요한 건 모든 그런 사이트가 한국말이 아닌 외국어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인들이 보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외국어를 해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게 글로벌 랭귀지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쫓아나오더니 그래. 교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등까지 간다는데 한국어가 세계어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 새끼 아주 애국심에 불타더라고 이 개새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고 얘기했어. 이 새끼야. 없어 이 개새끼야. 있으면 기다리라고 그랬어. 없어. 그래서 세계어를 꼭 공부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유능한 게 뭐냐? 이게 바로 다독하는 사람이야.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유능 섹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독서 경영 세미나를 하는 거다 하고 모시고 올라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대관소찰 큰 걸 보고 독서가 왜 필요한지를 봐야지. 책을 읽는 게 목적이라면 안 해도 돼. 무슨 책을 읽는 게 어떻게 목적이야.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어서 소화해서 자기가 성공하는데 씨앗을 든든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는데 쓰려고 독서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독서를 어떤 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왜 하고 그리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무슨인지 알겠어요? 이 독서. 자, 독서 얘기로다가 이제 들어가 볼게. 독서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 볼까요? 여기 A라는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건지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농사 짓는 거 이상의 본 게 없어. 그러면 얘는 목표를 해봐야 농사 짓는 거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느낀 데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본 데서 의사결정을 해. 가장 우리 엄마 아빠들이 무식한 게 뭔지 알아? 애들한테. 이 다음에 뭐 되고 싶니? 이러고. 걔가 뭘 한다고 뭐 되고 싶냐고 물어봐. 아니 뭘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이 중에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애가 짚을 거 아니야. 그제?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서 애들 낳자마자 부부가 얘기해요. 여보 얘는 의사 시킬까? 뭐 이지랄하면서. 애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는 변호사 시킬까? 뭐 이러고. 응? 엄마 아빠가 다 결정시켜놔. 그리고 글로 안 간다고 막 야단해. 이 뭐 애를 무슨 아빠 엄마를 실망시키느니. 애가 뭐 실망시킨 게 있어. 지가 목표를 거기다 잡아놓고. 돌잡이 할 때 보면 청진기 같은 걸 제일 앞에다 갖다 놓는다. 집으라고 붙여봐 뭐 이지랄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애는 청진기 집었어요. 뭐 이지랄해. 혼자 그냥 마스터베이션 하는 거지. 그건 자위. 알았어요? 내가 볼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부터 뭐예요?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많이 봐야 되잖아. 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어?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은 강의를 듣거나 경험담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걸 가는 수밖에 없어서 독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독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가끔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책을 1000만 권 읽으면 뭐해? 실천을 하나도 안 하는 놈은 개놈이지. 2줄을 읽었어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른 사람 아닌가 왜? 근데 독서를 왜 하는 거예요? 왜?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의 선택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거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예, 아가 이런 것 중에 이런 건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런 건데 너는 그나마 네 느낌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이 많은 게 없잖아. 그리고 기껏해 장군이요. 뭐 더 이상 본 게 없어서 그래. 본 거 안에서 결정하는 거거든. 자,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실수를 줄이잖아. 저보러 성공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실수 줄이는 게임이에요. 잘 나가다 어느 날 실수 한번 하면 폭삭 망하거나 완전히 깨지잖아. 성공은 실수 줄이고 함정 피해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실수를 줄이고 함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공위성에서 위를 내려다보면서 어디 함정이 있는지를 보고 가면 제일 좋은데 근시안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갔다 발을 집어넣으니까 푹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아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한테 워키토키로 야 인마 거기 가면 늪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자세한 지형지물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니면서 느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도나 이런 걸 잘 읽으면서 그런 게 어디가 위험지구인지 골짜기인지를 알면서 가는 노력을 하든지 이래야 실수 확률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를 많이 여행하고 세상을 주유한다고 그래 주유 돌아다니는 건데 그건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나 불가능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라는 거다 이거지. 여기만 해도 책이 좀 수천 권이 꽂혀 있는데 전부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책을 본 사람일수록 실수를 줄일 확률이 크지. 전에 내가 다른 강의장에서도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을 몇 %나 알다가 가는가 평균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평균이 100개의 모든 지식이 지구상에 있다 그러면 평균 10개를 모르고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의사결정하다 가는 거지. 그럼 한국은 어떠냐? 미국에 반도 안 된다 그러면 100개 중에 5개도 모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처럼 세계를 벌써 35년이나 다니고 뭐 박사학위도 많이 하고 책도 매일 읽고 이러는 놈은 도대체 얼마나 알겠는가? 나도 알아봐야 35% 40%도 모를 거다 이 말이지. 그러나 5%는 사람보단 6, 7배를 아니까 실수를 줄일 확률이 크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이영건이가 실수를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러나 실수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현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현자를 매일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현자가 있지. 그게 누구요? 바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500년 전의 것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참 기가 막히거든. 참 2500년에 한비아가 공자가 얘기한 게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맞느냐 말이야. 손자봉법이라는 게 왜? 세상에 사는 건 이치가 똑같거든. 그래서 인문학 하는 거 아니야. 인문이라는 게 뭐야? 인문학. 어? 이 문자가 원래는 이렇게 실사변에 쓴 데더라고. 한학자 얘기가.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패턴이라는 뜻이야. 패턴이라는 게 뭐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걸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2500년 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지금이나 입은 옷만 달라지고 재질만 달랐지 똑같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비 오면 피해야 되고 더우면 시원한 데 찾고 그지. 추우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뭐 협조해야 될 땐 또 협조해야 되고 사냥 같이 나가야 될 땐 협조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 갔다 오면 나눠서 먹다가 싸우고 지가 맛있는 부위 먹겠다고 싸우고 무슨 다른 여자들 그냥 종족들 침범하다가 전쟁 나면 맨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앞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해놓은 걸 들여다보니 지금 우리가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길로 갈 거니까 미리 마치 내비게이션을 읽듯이 다음번 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패턴에 의해서 꺼내낼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다시 공부하자 하는 열풍이 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뭐 공자님을 지금 다시 뵐 수도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시 뵐 수도 없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불경이 됐든 뭐 크리스찬의 그 성경이 됐든 그 다음에 사서삼경이 됐든 다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 내가 지금 요런 입장하고 비슷하니 다음번 갈 땐 이런 함정이 기다리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야.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명한 의사결정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독서라는 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성실과 유능 속에 유능의 아주 중요한 바탕에 있는 씨앗의 강력한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정말 다행인 게 책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종이로 단 책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오디오가 있다고.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 나는 매일 여기 요새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영건 박사 쳐도 한 100개 이상 있어요. 거기 법륜순위 거보다 내가 조금 더 많더라고. 숫자는 내가 이겼어. 근데 나는 법륜스님 믿게 됐던 사람들 거 다 들어요. 하루에 이렇게 쭉 들어. 그래. 그렇구나. 맞아. 그래. 내가 미처 이걸 생각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를 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하면 늘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객관성을 집어넣어보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 옛날엔 무조건 책을, 종이로 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오디오라는 새로운 대체안이 생긴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운전하다가 오디오북 들을 수 있지. 그렇죠? 남 기다리다가 이어폰 꽂고 하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백 개가 있지. 중요한 건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또 책도 항상 들고 다니고 가방 안에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백 다 조사해보고 싶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너무 궁금해. 글쎄, 뭐 그럼 좋지. 그렇게 해서 뭔가 쉬는 시간이나 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늘 책을 본도록 애를 써야 돼. 이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씨앗을 기르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자기의 그런 모습이 자기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아이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는 책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해 좀 곤란해. 그죠? 공부해라. 엄마는 꼭 이러라고 하지. 쌌다. 그지? 에리야, 엄마 책 잘 읽나? 그래. 저렇게 끄떡거려야지. 근데 왜 이렇게 엄마를 싫어하고 그래? 네? 농담이고. 우리 애리 요새 굉장히 잘하지? 이게 뭐냐, 이거 같이 이렇게 온 거야? 얘는 딴집 딸이지? 엄마 대신 왔대? 부모들이 이런데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건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겁니다. 진짜로. 우리 애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애리가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제 1, 2년 전인가 이렇게 나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진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걸 봐, 내가. 애들은요, 애들 눈이 더 정확해. 이렇게 앉아서 어른들 떠드는 거 보면 알아. 저놈 나쁜 놈, 좋은 놈. 실력 있는 놈, 없는 놈, 저거.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탁탁 퍼셉션이라고 그러거든. 탁탁 잡아는, 진짜라니까? 무서워요. 우리 애들이 그런 거 알아듣겠어요. 그냥 그 분위기를 익혀주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거야. 아이들 하나 데리고 다니면 애들이 그 파티나 어디 무슨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보면서 처음엔 못 알아듣지. 근데 그 분위기를 익혀요,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부모들이 늘 책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책은 다른 데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은 반드시 읽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도 맨날 야단해서 이사 갈 때마다 무슨 놈의 짐이면 책이냐고.
맨날 야단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둘째, 셋째, 세 놈이 다 공부를 하잖아. 이제 첫째, 둘째 놈은 박사학위 다 받고 셋째 놈은 박사과정인데 다행히 둘째, 셋째가 전부 경영학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꼭 내 서재에 와서 다 경영학 책이니까 뭐야 저기 있어 자식아 이러면 본 거기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애들이 하면 그냥 그 자체의 분위기에 묻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2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 읽는 습관을 갖고 집에다 책을 반드시 비치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책은 최소한 자기 주무시는 침대나 잠자리 옆에, 식탁에, 그리고 화장실에, 그 다음에 바깥 거실 테이블에 항상 그냥 놓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 어때? 항상 넘기는 습관을 갖는 그 자체부터 습관화를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아이들이 엄마 또는 아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하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아이들에도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되잖아. 엄마 얘기 들으면 돼. 이게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엄마가 여태까지 믿게 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애들이 절대로 엄마 얘기에 그렇게 동의 안 해요. 속으로 까고 앉아있네 이러지.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집안 애들이 잘못되는 건 100% 부모 잘못이야. 난 100% 부모 잘못이야. 부모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 우리 애가 어렸을 땐 거의 천재형이었는데 언제부터 애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에? 아이고. 근데 그걸 누가 망친 거야? 부모가 망친 거예요. 자기가 양치기야. 그럼 양치기는 늘 자기 양이 어디쯤 굴러다니는지 봐야 된다고. 안 그래? 그 지가 알아서 자라갔지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20살 될 때까지는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성인이니까 제가 의사결정하지만 그 전까지는 철저히 저렇게 어렸을 때 반듯하게 만들어 놔야 그 길을 간다고.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제분들을 위한 미래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더 독서를 체계적으로 오늘 두 사람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이 친구들은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게 내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또 온 사람들이니까 다양한 책을 많이 하루에 한 권 무조건 일주일에 7권 이렇게 그렇게 해요. 가능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반드시 한 달에 4권을 사라고. 내가 늘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봉급날이 됐든 이런 날 무조건 4권을 사는 거야. 일주일에 한 권 월요일날 새 책을 들고 나가는 거야. 20페이지 읽었어서 그냥 접어. 그걸 끝까지 씨름하다가 1년 보내지 말고 접어. 요것밖에 일주일 못 읽었구나. 목차만 다시 봐. 그리고 머리글만 다시 봐. 그리고 꽂아놔. 너 거기 있어라. 난 봤다 너. 두 번째 월요일날 두 번째 책을 또 갖고 나가.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봐. 이번에 50페이지 봐서 거기서 끝내. 일요일날 딱 접어. 그리고 다시 목차만 보고 머리글을 봐. 그렇지. 이 책은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다 못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 되겠군. 오케이.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스피드가 계속 붙어. 그래서 나중에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쭉쭉쭉쭉 넘기는 거야. 왜? 그 말이고 다 거기 있거든. 진짜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주일에 한 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정독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봐. 난. 우선 다독을 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자기가 진짜 깊이 들어갈 책만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 가지시면서 독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린 유산이 없어. 사람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성실과 유능해야 돼. 성실은 성공을 위한 텃밭이고 유능은 성공을 위한 씨앗이야. 성실의 텃밭을 가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 약속 잘 지키고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데 첫째가 건강관리, 이미지 관리, 그리고 인맥 관리야. 이쪽에서 유능하게 하려니까 첫째,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고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늘 신문 같은 거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크게라도 흐름을 보고 셋째,
글로벌 랭귀지, 세계어를 가까이 가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실수를 줄이게 해주는 자양분 중에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생각하시면 성공과 독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는지 오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트로덕션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으셨죠? 네, 성공과 독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너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이영과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